예. 조금 뭐 가지수는 많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앞에 부분은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데, 저희가 이제 제가 앞에 서두에서 써놨습니다만은 그 지속가능 발전 국민행동이라는 여러 우리 그 학회를 비롯한 전국협의회랄지 많은 기관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서 정부에다가 좀 전달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좀 정부의 응원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학자들이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페이퍼는 가능한 한 정부를 제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잘해 오셨던 것 중심으로 가능한 응원을 하면서 이제 새 정부가 여기에 좀 더 힘을 받아서 하실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서두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우리의 최고의 지상 최고의 규범, 가치로 삼아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기본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상도 높지만은 이 개념 자체가 어느 개념보다도 상위에 있다. 특히 또 여담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하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약간의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조금 그 상하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다. 지속가능 발전이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그 토대 위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다 너무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익숙하게 내용들을 알고 계시니까 그동안의 유엔의 그런 경과랄지, 특히 이제 SDGs라는 것을 지수평가를 이제 국제사회가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선진국 그러면 뭐 GDP 가지고 1등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제 뭐 GDP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지수평가에서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 지금 핀란드가 작년에 1위를 했는데, 네덜란드랄지 핀란드랄지 뭐 스웨덴 등등의 국가들이 굉장히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아쉽게도 우리나라나 좀 아시아권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여기서 좀 처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조금 더 상향해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 너무나 아시다시피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인데, 5개의 P만 우리가 잘 알면 되겠다. 그래서 5개의 P가 계속 강조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융합하고 잘 조화롭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쭉 해온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해온 것들이 좀 더 국제사회에 많은 또 여러 가지 인정도 받고,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나가는 데서 상당히 큰 디딤돌이 됐던 것이 이런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 관한 성과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뭐 이제 주노반 이클레이 사무총장께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우리 국가의 이상이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외적으로도 좀 자랑할 만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본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용이 많죠. 그래서 장이 6개가 있는데,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학습도 하시고, 특히 우리 공직사회는 이거 상당히 많이 지금 학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민간이 지금까지 쭉 해온 그런 성과들, 특히 우리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해온 그 성과들이 정부의 정책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또 약간 어떨 때는 또 정부 정책에 또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거의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기본법 체제 위에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될 시기가 지금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이제 지금 하반기에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이 업무를 정확히 7월 5일부터 이제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지금 요 작업을 굉장히 조금 이제 하나씩 해나가고 있고, 이거에 의해서는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 조직이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우리 희망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또 전국의 17개의 광역 지자체의 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서 그 위원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광역 위원장님들이. 거기까지 다 갖춰지려면은 중앙정부만 쳐다보면 있으면 안 되고, 지방정부도 지금부터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손발을 같이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이게 국가 전략으로서 20년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계획이죠. 그래서 기본 전략을 또 수립해야 되고, 또 5년 단위의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서의 이상을 한 단계 올리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저 그림을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제가 가장 희망하는 저 시스템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계속 제가 저 그림을 오랫동안 써먹었던 것인데, 드디어 이제 이 그림이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뜻깊다 생각합니다. 유엔의 상위 규범이라 할 수 있는 SDG,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방정부의 기본조례, 그것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지방의 위원회들과 또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와 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 시스템이 갖춰질 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속가능 발전 이행 체계가 이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에 어쨌든 간에 새 정부가 이 국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멀리서 쳐다보면서 비판이나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정책학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선거나 어떤 이 과정에서는 항상 제가 정책 공약을 같이 많이 참여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윤석열 정부도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과제를 발표하자마자 저도 이게 앞으로 5년 동안은 뭘 하겠다는 것이지 하고 이제 쭉 내용을 좀 더 이제 하나씩 좀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6대 국정 운영 목표, 이건 제가 인수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제 SDG에 어떻게 이것을 결합을 시키면은 국정이 SDG에 의해서 좀 더 동력을 받고 또 성공에 조금 더 모멘트가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SDG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SDG가 국가에 도움을 주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110대 과제가 크게 이제 20대의 또 과제로 이제 조금 더 압축이 돼 있죠. 이 내용이 이제 110개로 나눠진 것인데, 제가 이제 이거 하나씩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국정목표 1번이 이제 정치행정에 관한 것인데, SDG 번호를 오른쪽에다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게 이제 SDG 우리 다 아시죠? 1번부터 17번 다 끼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번호만 말씀드리시면 이거구나 아실 겁니다. 3번, 8번, 16번이 예컨대 국정목표 1번에 관한 거, 2번은 11번, 16번, 13번은 16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매칭이 다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국정과제는 SDG에 의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저희가 좀 담아본 것입니다. 경제 부문은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8번하고 9번이 경제 쪽이거든요. 되게 제가 보니까 8번, 9번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면은 국가 정책도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 부문. 이게 이제 우리 SDG의 이 소위 이제 그 피플이라는 사회 축이 굉장히 그 내용들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번부터 해서 여러 목표들이 여기에 이제 SDG의 목표하고 국정과제 3번의 사회 부분의 그 과제들하고 결합이 되어 있다. 이거 하나씩만 가지고 해도 뭐 엄청난 주제들이 되겠죠. 네 번째가 이제 여기 상당히 미래라는 게 뭐 과학이나 환경이나 뭐 기후변화 이쪽이 다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좀 그런 측면에 강하니까. 그래서 주로 이것이 이제 환경과 많이 관련되는데 이제 9번, 5번을 비롯해 특히 16번 16번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6번이 국정과제인데 이게 우리 SDG에 6번, 7번, 12번, 13, 14, 15 등 얘가 집중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일을 해도 뭐 1년이 걸리겠죠. 또 청소년 관련된 것도 또 우리 SDG의 일자리랄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쪽에 외교 안보 부분도 이게 우리 16번, 17번이 국제 평화랄지 여러 가지 또 그 지역 간의 그런 이제 협력이랄지 이런 것이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다 이제 우리가 피스라는 거하고 파트너십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의 대한민국의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우리 SDG의 17개가 굉장히 이게 매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또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국민행동이라는 준비위원회가 지금 이제 활동 중에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그동안에 쭉 이제 고민하고 좀 정리했던 것을 밑에 그림으로 하나로 이제 묶어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 시스템의 제도를 어떻게 이게 정착시킬 것이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아까 위원회랄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국제사회에 우리가 또 같이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정립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 또 지방정부 차원에 국제적으로 할 일도 역시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제 자료집에 사실 상당히 자세히 표로 해가지고 다 넣어놨습니다. 이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좀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서 했으면 하는 또 여기에는 사실 저희가 원하는 예산까지 첨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일단은 뭐 정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제들을 그 자료집은 이제 각 페이지 하나씩 좀 자세히 해놨는데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제목만 그냥 읽으겠습니다. 기본 전략 수립하고 그 다음에 KSDG 민간 협력 실천 사업들을 계속 이제 공모를 하고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죠.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성 위험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의 추진 체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좀 중앙정부가 이걸 좀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좀 시범 지자체들을 많이 좀 정부가 조성도 하고 지원도 하면 좋겠다. 여섯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에 요즘에 이제 특히 수도권 집중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은 또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이게 또 청년들이 어떻게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6번, 7번 쪽은 좀 청년의 역할, 청년의 일자리 이런 데 좀 저희가 제안을 많이 강조하고 이제 8번 쪽은 이제 국제 협력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지방 정부들이 자발적 활동 보고서 이거 자발적이니까 이제 뭐 의무는 아니다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의 활동 그 어떤 경험이나 성과를 알리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SDG에 관한 그동안에 많은 연구와 많은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자료로 잘 정리해서 이것을 하나의 이제 아카이브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을 저희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요즘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을 제가 좀 같이 토론도 하면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 지금 각 지역에서 많이 오셨는데 이 9가지 정도는 올해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협의하고 또 지방 정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들이다. 제일 우선 급한 게 이제 기본 조례죠. 이 기본 조례가 이제 제정이 이미 됐던 것은 약간 개정을 하는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역시 지금 우리의 이 무대인 충청남도입니다. 저도 이제 충청남도 지속이 그 위원회 같이 활동하는데 충청남도가 바로 이 기본법에 의한 조례 개정을 조만간에 이제 발의를 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초안을 다 마쳤습니다.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은 쌍두마차인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광역은 위원회가 필수지만은 기초는 필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협의회가 잘하면은 협의회가 그 역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필수나 또는 선택이 되든 간에 위원회하고 협의회 둘 중에 하나는 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기본법에 전담 그 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관의 위상이 꽤 높습니다. 광역은 3급, 기초는 4급. 이 책임관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총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이것을 이제 기본 조례에다가 담아 넣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방 차원의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가 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전 검토 체계. 저는 이걸 계속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서울시에 이 사전 검토 체계를 한 5년 전에 이 작업을 해드렸었고요. 충청남도가 이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 이제 지표 평가가 돼야 되겠죠. 지표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여기에 좀 이제 지방 정부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일곱 번째는 이 정책들이 아까 17개 정책이 굉장히 이제 그 칸막이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속가능 발전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저는 1번으로 강조하는 게 넥서스 정책이 돼야 된다. 넥서스란 말 우리말로 하면 이제 상호 연계성이란 말이죠. A라는 정책을 할 때 B와 C의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 관계 속에서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구축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덟 번째 강조하는 게 기본법에 일방적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은 이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역 주민이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기 공론의 장을 거쳐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이것이 또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수기 공론의 장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지 가서 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또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형식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뭐 많은 이제 뭐 교육이나 홍보도 해왔습니다만은 이게 법으로 교육과 홍보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건 제가 하나 이제 그림으로 조금 보너스식으로 정책 과정에서 모든 이제 지금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그 청색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SDG를 머릿속에 놓고 정책의 의제 설정에서 정책 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이 SDG가 모든 게 다 거기에 연결돼서 작동이 돼야 된다. 이걸 제가 항상 이제 이것을 저는 SDG의 내재화, 정책 내재화 이런 표현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제 우리가 이 기본법 시대를 맞아서 정말로 우리의 발전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 그림에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지수 성장의 무한 성장은 그 불가능하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꺾어지는 것은 이제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진정한 지속가능 발전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시간을 제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늘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세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